저녁 햇살이 부엌 창문 너머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기철은 조용히 밥상을 정리하는 수진에게 말했다. 오늘은 다 같이 저녁 좀 먹자.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이자꾸나. 그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엔 혼자 식사하길 좋아하던 시아버지가 먼저 자리를 청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노릇한전, 그리고 기철이 직접 담근 깍두기가 놓였습니다. 민수는 퇴근하자마자 넥타이를 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네요, 아버지. 그 말에 기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엔 묘하게 설레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잠시 눈치를 보며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기철은 물 한 모금을 삼키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말이다, 다시 인연을 만나보려 한다. 그 말에 민수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수지는 놀란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인연이라니요. 아버지 혹시 재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혼자 사는 게 이젠 너무 쓸쓸하더라. 내 나이에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식탁 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데요? 기철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곧 소개할 거다.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야. 외롭던 내게 먼저 손 내밀어준 사람이거든. 그의 눈빛에는 오래 묵은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가슴 한켠은 왠지 불편하게 조여왔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지는 걸 막을 이유는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기철은 식탁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 주쯤 그분을 이 집에 데려올 거다. 너희도 인사 나누면 좋겠지. 그 말에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좋은 분이라면 저희도 기쁩니다. 하지만 그 대답 뒤엔 미묘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민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멍하니 식탁 위에 식은 찌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밤 방 안으로 돌아온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결혼이라니.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 어린 적 외로워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묻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기와를 스치며 지나갔고 민수의 가슴속엔 알 수 없는 예감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일요일 오후 햇살이 포근하게 거실로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박기철은 구두를 닦으며 말했다. 민수야, 곧 오실 거다. 인사 잘 드려라. 그 말에 민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그의 아내 수지는 옆에서 잔을 정리하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들뜨신 거 처음 봐요. 그녀의 말에 민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참 오랜만이죠.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기철은 누구보다 먼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봄바람 같은 향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현관에 선 여인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중년의 여자였고 그녀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민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 바로 윤정이었습니다. 20년 전 비 오는 골목에서 이별하던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잊지 못한 여자였죠. 기철은 환한 미소로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윤정 씨야. 내가 말한 분이지. 민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윤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미소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미묘한 공기를 바로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수진의 말에 윤정은 고맙다며 조심스레 거실로 발을 들였습니다. 기철은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윤정의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설레는 건 처음이야. 그 말에 윤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시선은 민수를 향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차잔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고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정 씨는 민수 나이쯤 되는 아들이 있다고 하더군. 기철의 말에 민수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네, 예전에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기철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인연이란 게 참 묘하지라고 웃었습니다. 잠시 후 윤정은 기철의 부탁으로 부엌에서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민수를 겪는지라며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저 둘 왜 이렇게 낯설게 친숙하지?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윤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민수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민수의 손끝에서 차잔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맑은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민수는 급히 허리를 숙여 조각난 잔을 모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분명한 혼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비쳤고 윤정의 얼굴이 그 위로 겹쳐졌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돌고 도는 걸까? 그의 가슴 속엔 오래 묻어둔 감정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방안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수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책상 위엔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속엔 20살 시절의 자신과 윤정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윤정은 해맑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보냈을까? 그의 목소리엔 후회와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20살의 민수는 가난했습니다. 낡은 고시원방에서 생활하며 알바로 학비를 마련했죠. 윤정은 그런 민수를 늘 응원했지만 집안의 반대는 끝내 거셌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미래 없는 남자와는 안 된다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윤정은 울며 이별을 택했고 민수는 그날 이후로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그가 가진 건 사랑뿐이었고 잃은 것도 사랑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민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꿈속에 윤정이 나왔고 눈을 뜨면 현실의 벽 앞에서 숨이 막히곤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아버지의 약혼녀로 돌아온 것입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 오는 날의 그 이별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윤정은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있었죠. 민수 씨, 미안해요. 나 어쩔 수 없어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과 빗방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붙잡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은 그녀의 온기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그녀의 얼굴이 빗속에 사라지던 그 순간 민수의 가슴 속엔 무언가 영영 꺼져버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하게 되살아나 민수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녀의 목소리, 손끝, 향기가 또렷했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불을 끄고 천천히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아버지의 웃음과 윤정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이건 운명일까, 벌일까? 그는 차가운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새벽녘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민수는 물을 마시러 나오다 아버지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윤정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를 흔들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빛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자 희미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끝내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숨결이 희미한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사진 속의 윤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거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인연이자 내 지난날의 사랑이라니. 세상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흔들렸고 그 속에서 윤정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박기철은 윤정이 새벽부터 직접 끓였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가족 같지 않냐? 그의 말에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국의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님, 윤정 씨랑은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어요? 기철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올봄에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만났지. 말이 잘 통해서 금방 친해졌어. 그의 표정엔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그의 눈은 식탁 건너편의 윤정을 향해 있었지만 윤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자꾸만 수저를 만지작거렸고 얼굴에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그는 부엌 쪽으로 향하다가 문득 뒤돌아보았습니다. 윤정과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했지만 민수의 가슴에는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는 담배를 꺼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겠지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그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울고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그때 뒷문이 살짝 열리며 윤정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민수는 순간 굳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 사이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윤정은 손끝을 꽉 쥔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요.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의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윤정은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좋은 분이에요. 나한텐 그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끝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 순간 부엌 안쪽에서 기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 씨, 커피 좀 더 끓여줄 수 있나? 윤정은 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지금요. 그녀는 황급히 문 안으로 들어갔고 민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운명 같은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내 수진의 곁에서 뒤척였습니다. 수진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요? 민수는 대답 대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혼란이 어렸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그 말에 수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잠들지 못한 민수는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윤정의 방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그에게는 불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억눌러온 감정이 터질 듯 올라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라도 뭔가 해야 해.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달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고 그 위로 민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윤정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직 어스름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이 잔뜩 묻은 얼굴, 눈 밑에 검은 그림자, 그리고 억지로 그려넣은 미소. 이게 내가 맞을까? 그녀의 속삭임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박기철은 아침부터 들뜬 목소리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윤정 씨, 내일은 사진관에 같이 가요. 웨딩 사진 한 장 찍어야지. 그 말에 윤정은 놀란 듯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이요? 아직은 좀 빠르지 않을까요? 기철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인생 뭐 있나 마음이 맞으면 그게 때지. 그의 낙천적인 말투가 윤정의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뜨거운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 쓰라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리자 마당 한쪽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윤정의 손에서 머그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창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기철이 신문을 넘기며 말했다. 윤정 씨, 오늘 점심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윤정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그녀를 더 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저분 어딘가 숨기는 게 있어.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근처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20년 전 민수가 써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 난 기다릴게. 우리 언젠가 다시 웃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 씨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발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은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 두 분 벌써 오셨어요? 수진의 말에 윤정은 서둘러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 좀 하다가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차가워졌습니다. 밤이 되자 윤정은 방 안불을 끄고 앉았습니다. 기철은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베개 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어둠 속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위로 떨어진 눈물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말 뒤로 그녀의 어깨는 더 세차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수는 출근길에 일부러 아버지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윤정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걷으며 따뜻한 햇살을 방 안으로 들이고 있었죠. 그 모습은 행복해 보였지만 민수에게는 잔혹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그의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는 전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펴놓고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윤정의 얼굴, 그리고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창가에 앉아있던 민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윤정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발신 버튼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그냥 이 상황을 끝내야 하나. 그는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퇴근 무렵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곧장 윤정이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문 앞에 다다르자 그가 한숨을 내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얘기하고 싶었어요. 윤정은 문을 열어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커튼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미처 마시지 못한 커피잔이 식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기분이에요. 숨이 막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기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에 민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인 건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그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그냥 잊어요. 이건 운명이 아니라 벌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면 좋겠죠. 근데 난 아직.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녀의 뒷모습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아픔과 단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이걸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침묵해야 하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말해야 해. 누군가는 이 상황을 막아야 해. 그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그의 마음속 혼란을 그대로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윤정의 방 안에는 조용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죠.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박기철이 그리고 어린 윤정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천천히 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낼게요. 당신을 울린 그 사람, 내가 다 갚을게요. 그녀의 속삭임은 눈물과 함께 허공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고 오직 윤정의 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기철은 잠이 들지 못하고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윤정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에 쥔 건 편지 한 장,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었죠. 기철은 문을 두드리며 낮게 불렀습니다. 윤정 씨, 괜찮아요? 그녀는 놀라 급히 사진을 서랍 안에 숨겼습니다. 아, 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방 불이 꺼져 있는 걸 확인한 그는 윤정의 방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습니다. 윤정은 침대 옆에 앉아 사진을 손에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왜 울어요? 그 말에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번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던 그녀는 결국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 나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실 난 복수를 하러 이 집에 왔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수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버지 박기철 씨, 그 사람은 내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때 어머니는 나를 혼자 낳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 어머니가...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요. 당신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여자의 딸이었어요.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렇죠. 내겐 당신이 첫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당신의 이복 동생이에요. 윤정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렸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윤정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처음엔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왔지만 결국 나 자신이 무너졌어요. 그녀의 절규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민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를 적셨고 그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하네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그냥 엄마처럼 불행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똑같이 됐네요.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박기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서랍에서 떨어진 사진이 들려 있었죠. 젊은 시절의 자신과 윤정의 어머니, 그리고 어린 윤정이 함께 찍힌 사진. 기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윤정이 내가 그 아이였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기철은 천천히 사진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내가 저지른 일이 결국 내 아들을 찢어놓는구나. 그는 무릎이 풀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정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두 다 제 잘못이에요. 윤정의 말에 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죄다.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아온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기철의 손에서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찰칵. 사진은 천천히 돌며 떨어져 윤정의 발끝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기철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이건 피로 맺힌 인연이구나. 윤정은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민수는 방밖 복도에 서서 두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사랑도 죄가 되나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엔 오래된 한숨과 닫히지 않은 운명의 문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집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박기철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밤새 울다 지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찢어진 사진 조각과 깨진 술잔이 뒤섞여 있었죠. 민수는 창가에 서서 담배를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빛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을 때 문이 끼익하며 열렸습니다. 기철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더 휘어졌고 얼굴은 수십 년은 늙은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철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기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복수를 하러 왔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처음뿐이었어요. 지금은 정말 마음이 변했어요.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라. 기철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속이지 않았다면 내 아들이 널 사랑하게 만들진 않았겠지.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윤정 씨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런 일은 예상 못했어요. 하지만 기철은 그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입 다물어라, 민수. 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잖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를 버린 건 나야. 그 죄값을 이제야 받는 거지. 기철은 봉투를 윤정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내가 모은 돈이 있다. 떠나서 새 삶을 살아라. 더는 나를 보지 마. 윤정은 봉투를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철 씨, 돈 따위 필요 없어요. 전 그냥 용서를 받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철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라, 나한텐 그럴 자격이 없어. 내 피가 내 죄를 그대로 이어받았는걸. 그의 시선이 민수를 향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지만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듯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윤정 씨가 누구라고요? 민수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그게. 기철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은 내 옛 연인의 딸이야. 그리고 내 남편의 이복 누이이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말을 잃은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끝에서 떨어진 머그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당신들 그럼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나도 너무 늦게 알았어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거실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기철은 손을 떨며 술잔을 들어 올렸지만 잔이 입에 닿기도 전에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며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각자 갈 길로 가자. 더는 이 집엔 희망이 없다. 그 말에 윤정이 절규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기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미 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네. 그가 문을 나서자 찬 바람이 거실을 휩쓸었습니다. 윤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민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바람에 날려 윤정의 발끝에 닿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박기철과 그의 연인, 그리고 어린 윤정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피는 돌고 돌아 우리를 묶는 족쇄가 되네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 다른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마치 오래된 한해 울음처럼 집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박기철은 홀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건 봉투 하나와 짧은 쪽지 한 장.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살아라. 그 한 문장이 마치 유서처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마당엔 낙엽이 쓸쓸히 흩날렸습니다. 박기철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옷장엔 단 한 벌의 양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날 밤 남겨둔 봉투 하나와 쪽지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살아라. 짧은 그 문장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끈을 잘라버린 듯 했습니다. 윤정은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다 식지 않은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고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마저 흔들렸습니다. 기철에 떠난 흔적을 따라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이제 그 어떤 따뜻한 온기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엔 깨진 머그잔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며칠째 말을 잃은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손을 대지 않은 밥그릇 3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민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냉랭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윤정의 고백과 아버지의 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흘러도 박기철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는 수진의 말에도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분은 항상 결정을 내리면 뒤돌아보지 않으셨지. 그 말 속에는 체념과 슬픔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사진 한 장만을 들고 문 앞에 섰죠. 민수 씨, 미안했어요. 모든 게 제 탓이에요. 그녀의 눈빛엔 끝없는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턱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죄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괴로워해요. 윤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오랜 인연이 끝나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윤정이 떠난 뒤 민수의 집엔 완전한 침묵이 깃들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배신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죠. 당신 그 여자와의 일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민수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민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 각자 사는 게 낫겠어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그의 얼굴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대. 민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하늘은 맑고 잔인하게 푸르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빈 집에는 먼지와 고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엔 아버지의 안경과 오래된 시계가 놓여 있었죠. 민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 죄인이었네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차가운 바닥에 번졌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낡은 신문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들어왔습니다. 신문 한 구석엔 작게 실린 실종 기사 하나. 땡땡호 근처에서 중년 남성의 신발 한 짝 발견. 신원 미상. 민수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문장을 읽고 신문을 접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민수는
아버지의 숨결과 윤정의 울음,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침묵의 무게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 집은 이제 끝났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거실의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창밖 바람이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죄와 피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며칠 뒤 흐린 하늘 아래 강가에서 한 남자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했지만 DNA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발 한 짝, 낡은 시계, 그리고 이름표 없는 코트. 아버지 결국 이렇게 되셨군요. 민수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강물 위로 흩어졌습니다. 윤정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엔 몇 명의 친척만 모였습니다. 수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고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죗값을 스스로 지시려 했군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영정 속 기철의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윤정은 그 뒤에서 조용히 절을 올리고 아무 말 없이 나섰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정은 작은 고시원 방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박기철,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신. 엄마 이제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편지 한 통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민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당신을 기억합니다. 누구의 죄도 아닌데 우린 너무 많은 걸 잃었네요. 부디 살아주세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처럼. 윤정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접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끝에 찬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인연을 흙 속에 묻는 장송곡 같았습니다. 한편 민수는 회사 근처 허름한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엔 여전히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식당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재산 기부로 화제가 된 고 박기철 씨, 남은 전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답네요. 끝까지 남을 챙기시다니. 그의 눈엔 잠시 빛이 스쳤습니다. 식당을 나서자 하늘엔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민수는 손을 내밀어 떨어지는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그 한 알의 눈송이가 손바닥에서 녹아내리며 마치 세상의 죄와 눈물이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윤정 씨, 우리 모두 이제 편해지겠죠? 그의 속삭임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정은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스쳤고 찬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민수의 편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랑도 복수도 결국 나를 무너뜨렸네요. 그래도 고마워요. 잠시나마 행복했어요. 그녀는 편지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편지는 천천히 멀어지며 파도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다 위에는 희미한 별 하나가 빛났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인연의 마지막 숨결처럼 한참 동안 하늘 위에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죄와 사랑, 그리고 용서.
그 세 단어가 한데 얽힌 채 조용히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